많은 당뇨인 분들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운동을 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또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일 것입니다. 저도 거의 매일 10,000보씩 걷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크게 힘들지도 않고 식후에 걸으면 확실히 혈당이 안정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여러 가지 걷기를 해보며 어떤 방식의 걷기가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인지 실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효과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걷기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음식을 먹고 3가지 방식의 걷기를 비교해보도록 할 텐데요. 고혈당 음식인 식빵을 가지고 혈당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실험마다 동일하게 식빵 한 장 반을 먹고 15분 뒤에 걷기를 진행했습니다. 15분 뒤 걷기를 한 이유는 제가 평소에 식후 15분 정도의 운동을 해주는 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걷기는 3가지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평소에 걷는 속도로 30분 동안 걸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평소 걷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30분 동안 걸어봤습니다. 세 번째는 3분 평소 속도로 걷고 3분 빠르게 걷기를 반복해서 진행해봤습니다. 기록 측정은 나이키런클럽이라는 어플을 사용했습니다. 걷기는 동일한 장소에서 걸었으며 약간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길에서 걸었습니다. 그럼 바로 혈당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빵만 단독으로 먹어봤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81, 식후 1시간은 191, 식후 2시간은 180이가 나왔습니다. 식전과 비교했을 때 최고 혈당 기준으로 11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후 3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식빵을 먹은 후 3가지 방식의 걷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빵을 먹고 평소처럼 걸어보았습니다. 평소 걷기 속도로 걸었을 때 30분 동안 2.39km를 걸었습니다. 걷기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94, 식후 1시간은 160, 식후 2시간은 127이 나왔습니다. 식전과 비교했을 때 최고 혈당 기준으로 66 정도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식빵을 먹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보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걸었을 때 30분 동안 2.9km를 걸었습니다. 평소 걷기보다 조금 더 긴 거리를 걸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걷기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13, 식후 1시간은 153, 식후 2시간은 112가 나왔습니다. 식전과 비교했을 때 최고 혈당 기준으로 40 정도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식빵을 먹고 3분 평소 걸음, 3분 빠르게 걷기를 반복해서 진행했습니다. 30분 동안 2.67km를 걸었습니다. 평소 걸음보다 조금 더 긴 거리를 걸었고 빠른 걸음보다는 조금 덜 걸었습니다. 걷기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12, 식후 1시간은 161, 식후 2시간은 139가 나왔습니다. 식전과 비교했을 때 최고 혈당 기준으로 50 정도 상승했습니다. 식빵을 먹은 후 걷기 운동별 혈당을 비교해보면 빠르게 걷기가 가장 혈당 상승폭이 적고 1시간, 2시간 혈당이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반 걷기와 빠른 걷기를 섞은 인터벌 걷기가 혈당 상승이 적고 수치가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걷기 중에 평소 걷기는 가장 혈당이 많이 상승했지만 식빵을 먹은 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혈당이 좋은 수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것만 보고 걷기만 해도 혈당이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운동량이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단순히 빵 한 장 반을 먹은 뒤 걷기를 해서 혈당 상승이 적은 거였지만 만약 이보다 더 과식을 했다거나 탄수화물이 더 많은 식단을 했을 경우 개인차에 따라 훨씬 더 많은 운동량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단과 걷기를 했을 때 혈당 조절에 더 많은 도움이 되며 고탄수 식단을 했다면 그만큼 더 많은 운동량이 필요합니다. 그럼 걷기가 혈당 조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며 어떻게 걷는 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킵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혈당이 쉽게 높아집니다. 걷기는 이 과정을 도와줍니다. 운동 중 근육이 수축하면서 GLUT4라는 단백질이 활성화되어 포도당을 직접 세포로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아도 근육이 스스로 포도당을 써버리는 겁니다. 미국 당뇨병학회는 유산소 운동, 특히 걷기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은 언제 걷느냐입니다. 하루 중 아무 때나 걷는 것도 좋지만 특히 식사 후 걷기가 혈당 조절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에서는 식사 후 15분씩 3번 걷는 방식과 한 번에 45분씩 걷는 것은 24시간 포도당 농도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데 동일하게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식사 직후 30분간 빠르게 걷기가 혈당 상승폭을 크게 줄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식사를 마친 후 15분에서 30분 이내에 걷기와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30분 정도 걷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건강한 식단과 걷기를 한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시키고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걷기의 강도는 꼭 빨리 걸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약간 숨이 찰 정도의 빠른 걸음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걷기는 혈당 피크가 완화되며 하루 총 30분 이상 걷기를 할 경우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실천해도 식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효과적인 혈당 조절을 위한다면 빠르게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고혈당 식품을 먹었을 때 걷기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포도당 75g을 먹은 뒤 10분 걷기만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혈당 최고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단순당 위주의 고혈당 식사라도 바로 걷는다면 혈당 상승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탄수화물 양이 매우 많거나 GI가 높은 식품을 과하게 섭취하면 걷기만으로는 혈당 스파이크를 완전히 막기 어렵습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거나 당뇨 진행이 있는 경우에는 걷기와 함께 근력 운동을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사 구성과 식후 걷는 시점, 운동이 될 정도의 걷기, 이 세 가지를 조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제가 고혈당 음식 중 하나인 돈가스를 먹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돈가스를 먹은 후 바로 걷기를 30분간 한다면 걷는 동안은 혈당이 생각보다 좋은 수치를 보일 수 있지만 30분 걷기가 끝난다면 바로 혈당이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가스를 먹었을 경우 30분간 걷기를 하고 4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해주어 혈당을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혈당 음식을 과다 섭취했을 경우 걷기로는 혈당 조절에 한계가 있으니 근력 운동도 필수로 해주어야 합니다. 근력 운동에 대한 컨텐츠는 추후에 제작하여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걷기는 비교적 간단하고 접근성이 높은 운동이며 혈당 조절에도 꽤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사 직후 또는 일정 시간 안에 걷는 것이 혈당 급상승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고혈당 음식을 먹은 뒤에도 걷기가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근거도 있으며 특히 즉시 혹은 짧은 시간 이내에 걷기 시작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다만 식사 조절, 식품 선택, 운동 강도와 적절히 조합되어야 더욱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식후 걷기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당뇨인 분들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혈당 관리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상들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